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5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겁먹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진행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요. 시장은 항상 조정을 받으면 상승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크로적인 상황이 좀 악재로 닥친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또 리바운딩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9월 말에는 조정이 들어올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 드려왔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을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예측대로다가 움직여 가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 특별히 이상현상이 있다 없다? 예, 이상현상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히 정상적으로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적당히 어떻게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것들은 또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에 상승할 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것들은 반도체 업종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매기가 들어갈 만한 내용들은 단기적으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전력 설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방산 같은 경우는 좀 선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 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쪽, 다른 쪽 부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일찍 조정받은 거, 조금 늦게 조정받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바라보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언제쯤 우리가 또 다시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0월달 우리가 연휴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바라보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늘상 보면 우리가 장이 안 좋을 때 준비를 잘해줘야 돼요. 그때 드리블을 잘해줘야지 또 장이 다시 상승으로 변화가 올 때 좋은 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늘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 한두 번 겪는 경우도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상당히 또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8월부터 10월달 그 구간도 잘 넘어왔고, 또 4월달도 잘 넘어왔고, 또 최근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니 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현금은 우리가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럴 때 현금 동원령을 또 발동을 시켜서 또 평단 조절 잘 해주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2구 산업에 대해서 수익 실현 의견을 갖다가 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8%는 조금 안 될 거고 7%에서 8% 정도 사이에서 대체적으로 수익 실현 의견을 갖다가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다가 바로 올라가길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최근에 보면 장세가 어떻게 돼 가만히 있다가 확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2구 산업 같은 경우 불이 가격 인상 또 불이 생산 제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라인 딱 5,000원 라인 윗단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수익 실현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2025년은 180번째였고요. 9월은 18번째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체크를 갖다 못했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180번째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180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려왔군요. 9월달 같은 경우도 18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15개인데 15개 이상을 진행을 했다라 그러면 이번 달도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이 9월달 같은 경우는 3달 만에 여러분 처음으로다가 제가 손절 의견을 하나 드렸습니다. 7월부터 9월 사이에 딱 하나 손절 의견 드린 게 지금 이너스페이스인데, 이너스페이스 마이너스 4.3%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달이면 우리가 다른 것 같고 충분히 그
정도 손실 본 건 다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진행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야 되고요. 저는 월말 중에 지금 하나 정도 더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때도 18개를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SOP에 대해서만큼은 정리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 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리바운딩 좀 치고 올라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뭐 주가가 아주 내려갔을 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서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돼요? 플러스 구간에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머니큐어 뉴스는 늘상 실전을 갖다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는 채널이다.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서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진행을 가고 있고 월간 밸런스 또 분기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고 있는 채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상당히 크게 급등을 하고 올라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올라온 기간이 3달이고요. 기간 조정 받은 기간이 3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락보다는 상승 여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보통 보면 8만 원 정도가 목표가였는데 목표가를 업사이드로 올려도 10만 원인 것들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훨씬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60일 이평은 수렴을 했잖아요. 60일 이평 수렴하고 나서 120일 이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약 한 달 정도 이내에 모멘텀이 생기는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기술적으로는 분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현황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조금 늘리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포지티브하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는 판단이 섰고요. 내용적인 면이나 리포트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저 1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과 수렴하는 그 구간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약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연휴가 열흘이고 이분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게 그쯤 되면 또 실질적으로 보면 뭐 SMR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또 계속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또 드립을 해서 갈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벼운 종목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드립을 해줘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은 BHI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자리 잡아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상승과 조정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반복해 가면서 가고 있는데 수주가 계속해서 예를 들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갖다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해줘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전력 수요만큼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아마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전력 설비 발전 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정 시에 매수가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파도타기 하면서 가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BH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갖고 우리가 보통 지금 올해 3번 정도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는데 이번에도 4번째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예요? 여기 올라온 것만큼 대부분 우리가 수익을 다 어느 정도 벤치마크는 다 따라왔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한번 또 자리 잡으면, 여기서 자리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60일 이평 라인 이 부분이 상당히 공방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자리이면 틀림없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바로 이 자리에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항상 보면 하방은 열어두고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가는 기술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무너져가지고 뭐 35,000원 온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4만원대 초반을 갖다 맞출 수 있어요. 예,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앞으로 시간만 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미스테이크가 단기적인 미스테이크가 발생이 되거나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BHI 같은 경우는 전 10월 2일 날쯤 처음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기에 또 수급이 또 들어오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게 들어온 거 확인이 되면 또 우리가 공략을 또 해주는 것이 맞죠. 그리고 아래쪽 열어두고 가는 것들이니까 충분히 저희가 평단 조절하면서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지닉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저희가 50만 7천 원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뭐 오늘도 자리 잘 잡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드론 관련된 방어무기 이런 쪽 관련된 관심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유도무기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가장 좋은 방어는 어떻게 돼요? 예, 우리나라 육상으로 들어오기 전에 공중에서 끝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어쨌든 단기 상승을 해서 저 정도 충분히 들어와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더 아래쪽으로 놀릴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10월달 그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전자전기 부분에서 우리가 대한항공하고 LI지닉스원이 수주를 했잖아요. 그 1조 8천억 원짜리거든요. 지금은 우선 협상자 대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국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수주가 떨어지면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는 변화가 와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LI지닉스는 좀 시간을 두고 가주시면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이나 수주연구 내용분도 해외 수출이 좀 많아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영업이익 부분에 드러나면 EPS도 상당히 더 늘어날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 깨질 만한 사유는 발생되지 않은 형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뭐 여기서 변동성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가 또 어떤 기회가 생겨서 쭉 치고 올라오는 수급이라는 건 언제 들어올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기다려주면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길목을 좀 지켜가면서 가는 종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IS 최근에 보면 전고체 관련된 내용들이 삼성 SDI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낮은 구간에 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이 구간에서 우리가 스타트 끄는 건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를 훼손하지 않은 경우가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매크로가 가장 안 좋았을 때 그 구간도 이 구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쪽에 내려갈 수 있는 내용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2차전지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리바운딩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싼 거 사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싸다고 느낄 때만 공략을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5% 정도 하락을 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하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 저는 사실은 4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가 공략 포인트 잡아서 매수를 해주고 가면 다시 한번 또 테마 돌 때 주가의 상승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잠깐 돌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왜 그때 공략을 안 했냐라고 말씀드려보면 그때는 우리가 10월달 이제 들어서기 직전에 9월 말쯤에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무모하게 아주 높은 구간이었거든요. 45,000원에 들어가기에는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주가 위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거 갖고 우리가 또 수익을 냈으니까 충분히 다 커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상으로 다 대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최근에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든 뭐 반도체든 이쪽 관련된 부분 조정을 받으니까 이것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자사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동종목이 앞으로 나타난 성과나 실적 이런 부분들이 미래 발전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의 모습이 그죠? 여기 올라와서 그죠?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박스권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야?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낮은 점에서 이 아래쪽에서는 여기 특히 121 이평 라인 있잖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은 121 이평하고 일봉하고 거의 붙을 라인이 거의 왔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21 이평이면 6개월 동안 어떻게 된 겁니까? 6개월치를 수렴해 버린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 가이던스가 특히 유진투자증권 목표가가 98만 원 아니겠어요? 이 정도 목표가 제시한 것들은 뭐 볼 건 봐라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98만 원까지 바로 뭐 홀딩하고 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수익률이 나오면 다시 어떻게 돼요? 파도 타기 하는 스윙 거래를 진행하면서 또 한 몇 번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면 됩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하고 두산 관련돼서 우리가 또 수익을 한번 냈었잖아요. 언제예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우리가 10% 정도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렇게 잡고 가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수익거래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리고 매달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죠?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또 기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상법 개정 부분에서 조금 뒤로 밀리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일관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여기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기 오는 게 맞아요. 27,500원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27,500원 와서 여기 자리 잡아서 수급 보고 체크해서 만약에 27,000원까지 왔다. 34,400원이다. 그러면 우리 평단 조절 딱 해주면 얼마입니까? 28,500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은가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접근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갑시다. 제가 볼 때 11월쯤에 될 것 같으니까 10월 중에 평단 조절해서 답을 내면서 가면 되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외국인 평단이나 내용들 다 이야기 드리면서 28,900원, 8,800원 이 정도 수준이 뭐하다? 외국인 기관의 평균적인 평단이다. 직전 그래서 직전 3개월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구간 안에서. 대부분 이 구간 안에서 뭐 한 겁니까? 이 구간이 결국은 우리가 상법 개정안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 구간이거든요. 거기서 평단만 맞춰주면 그 아래쪽에서 뭐 합니까? 충분히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 우리의 적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도 매수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 적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적군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갖다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갖다 활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머지 기업적인 내용은 별로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자주 리뷰 드렸으니까요. 그 정도 내용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L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원점 부근으로 다시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내려가면 전 더 비중 확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또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애널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거 동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나쁘게 보냐 안 보냐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또 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뭐 마이너스로 이제도 내려왔는데 겨우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제가 7% 8% 먹으려고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되냐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보면 121평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자리 정도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기선 비중 확대 진행을 해야겠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확대한 후에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해봐.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전력 설비나 수요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필요로 한 쇼티지 현상 나타나는 거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우상방이나 기업 실적 이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대주주 부분도 대부분 법으로 해결이 됐고 이제 상법 개정 부분만 남은 건데, 그게 하나가 더 모멘텀이 더 주가를 또 이런 식으로 더 밀어 올려주는 것, 그 모멘텀은 제가 볼 땐 올해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감각이 좀 높은 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내년까지 미뤄야 될 이유는, 내년까지 미루면 아마 글쎄요, 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당대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정창래 의원이신가요? 그분이실 것 같은데,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창래 의원하고 저랑은 나이가 비슷합니다. 한참 형처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12월 되기 전에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말에 발주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21,350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유상증자 할 때, 최근에 여기 유증할 때 21,350원이었으니까 21,350원 이 구간 아래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비중 확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냥 있는 거예요. 눌린다고 해서 그냥 제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기서 한 21,000원 정도에 들어온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린 다시 조금 더 평단가가 낮춰지겠죠. 뭐 그래서 비중 확대 진행을 하고 10%만 확장하면 돼요. 많이 낮출 생각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보유한 주가가 경쟁력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로 오겠어요. 여기로 올 만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 경우가 생기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뭐 우리가 달러가 갑자기 막 1,500원, 1,600원 이렇게 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이 저자리로 오는 것들이고 그걸 뭐 우리가 모르는 사유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국한테 뭐 한 번에 3,500억 달러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들이고요. 아마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자 매크로 하락할 때 우리가 서로 비슷비슷한 구간에 있다. 뭐 22,900원이나 22,500원이나 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400원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그래도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강하게 또 평단 조절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전력 설비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급이 슈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 우위 과정에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번에도 어제죠. 설정을 한 게 4대 기업을 선정을 했죠. 초고압 케이블 관련된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부분에 설정을 했는데 뭐 당연히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프로젝트는 언제 진행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진행이 되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뭐합니까? 지원금도 줘가면서 성장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보면 이제 오픈 AI 투자를 해가지고 부분 진행되는 거기서 뭐 그게 뭐 버블의 끝이니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 진행되는 동안은 과거에도 말입니다. 그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설비들이 증설을 하다 마무리가 다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가 더 이상 일단 공급할 수가 없는 것. 근데 공급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수요도 있고요. 일본도 수요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그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강력하게 하나씩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을 겁니다. 적어도 그리고 그 설비들이 빠르게 공정이 진행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 수주도 많고 캐파도 늘어났고 글로벌적으로 공급자 우위에 있는 곳이다. 그러면 이것들은 조정받았을 때 뭐한다? 매수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뭐한다? 1단 하락, 2단 하락 들었을 때 뭐한다? 여기서는 쫄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겁먹지 말자. 우리가 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충분히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단을 갖다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뭐 워스트하게 한번 볼게요. 3만원까지 온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33,000원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매수 단가보다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다. 그리고 애널드 리포트는 여기 45,000원 이상의 목표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ESS 관련된 내용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연관성이 다 있는 거 아니야.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번에 그 하반기에 이제 2차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국내에서 ESS 관련된 거 발주가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이 수주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삼성 SDI한테 줬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걸 갖다 골고루 다 형평성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겉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놀고 있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수주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매출 인식이 들어오는 과정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여기서도 쫄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마이너스 한 7, 8 정도 되는데 쫄지 맙시다. 그죠? 여기서 매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22동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면 평단 조절하고 비중 확대하면 돼. 우리가 왜 비중이 20%인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겠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압구정 도시개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주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주가 떨어지게 되면 뭐 10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안고 갑니다. 자, 수주 잔고가 10조면 그것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발생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개선될 거고요. 여기다가 원전 해체라든지 원전 관련된 수주가 들어오면 그것이 모멘텀이 되는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3분기에 현대 엔지니어링 관련된 조금 손실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눌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다리를 쫙 잡고 다시 턴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꾸준히 달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과 수주잔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러면 주가 하락한다 해서 겁을 먹으면 되지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또 승부낼 때까진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가 또 헛소리를 빵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확실히 조져버린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실적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의회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게 이슈인데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가 위로 올라와서 원금 정도 되잖아요. 그 BEP 도달하면 이렇게 분위기 좀 망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BEP 도달하면 종목을 갖다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야 돼. 우리가 원치 않은 게 생겼잖아요. 또 우리가 트럼프 아저씨는 원래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나중 구간이면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래쪽으로다가 나중에 이 아래 들어오거나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 아래쪽, 여기 이거 빈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 사이에서 평단 조절 맞추고 BEP 도달했을 때 종목 교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워낙 낮은 구간에서 우리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3,000원 밑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5,000원, 3,500원에서 3,000원 요 사이에서 공략을 해주고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것들은 기본적인 모멘텀이 생길 때 한번 치고 올라오면 그건 또 수익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자 ST판 같은 경우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종목 교체 대상자로 딱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오면 버려버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아니면 아닌 거지 어떡하겠습니까? 시장에서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손절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분명히 우리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좀 길었는데요. 저도 힘들어요. 예, 그러나 주말인데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체크업 다시 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다시 설정을 다시 해나가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